네, 2012 서울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회 오늘 사회를 맡은 총괄 사무국 이재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방금 소개해드렸던 영상으로 만나보신 40개 저희 시민 아이디어 팀 포함해서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난 1년 동안 그 2012 서울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그 결과를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평일이고 금요일인데다가 졸린 오후 시간이어서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살짝 걱정했는데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주셔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2층에 계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네, 그 오늘 이제 그 여러 순서가 예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먼저 이제 저희가 그동안 어떤 그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동안 1년간의 그 경과를 좀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순서로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저희 2012 서울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회 집행위원장 맡고 계신 정상훈 집행위원장님이신데요. 여러분 좀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서울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상훈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직 대회가 오늘이 마지막 대회인데 벌써 마음이 좀 감개무량합니다. 예, 역사상 이렇게 긴 경연 대회가 있었는지 이런 좀 생각도 들고, 지금 이 서울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회는 시민사회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여기 참여해 계시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행사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에 이제 동영상 아까 잠깐 보셨지만 굉장히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내기 위해서 이번 행사가 기획이 되었고요. 간단하게 경과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는 그 호혜와 연대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그리고 좋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서울시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도 활성화하는 그런 세 가지 목적으로 이 대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저희가 설정을 했던 거는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10,000명의 시민 참여를 목표로 했었고 1,004개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40개의 시민의제를 발굴해서 맞춤형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세스로 보면 맨 먼저 그 시민들이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생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있는 그 실제로 실행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 또 그 사회적 경제 기업가분들을 모셔놓고 그 얘기도 듣고 또 직접 소통하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위키토크 행사들이 쭉 진행이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1,032개의 아이디어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그 제안된 아이디어 중에서 선정된 42개 아이디어에 대해서 2개월 이상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돕는 중간 지원 조직들과 함께 그 아이디어를 사업 계획으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 개발에 대한 지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심사를 거쳐서 그 사회적 경제 그 아이디어 9개를 선정을 해서 오늘 이제 발표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대회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여기서 선정된 38개 아이디어는 그 10개 팀에 대한 인큐베이팅 지원들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아마 지원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소중한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그다음에 서울시 중간지원 조직분들이 후속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곧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대성과로 보면 지금 1024개 아이디어 공모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위키서울닷컴의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시민 아이디어 분들도 받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시민들의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들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11,900명 정도 되는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0만 분이 넘는 분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셨었고요. 그리고 위키토크 행사를 통해서 27회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가운데 1,700여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8개 아이디에서 펀딩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도 1,200분 넘는 시민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시민 참여들이 활성화되고 아이디어 발굴하는 데서 일정하게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입니다. 그 앞에 소개드렸던 그런 과정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의 롤모델 동영상들을 포함해서 한 52편, 그리고 웹툰도 좀 12편 정도 제작돼서 계속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언론 캠페인도 한 60여 회 진행이 되면서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그 서울시와 중간지원 조직,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여러 가지 후원사분들이 모두 모여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에는 당연히 시민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어찌 보면 실험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노력일 수도 있겠는데,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도들, 것들이 있으면서 경험들이 좀 쌓여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것은 이런 거버넌스들이 얼마나 커지느냐, 결국 시민들의 힘들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들이 좀 구체화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아이디어 대회는 새로운 형식의 아이디어 대회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아이디어 공모를 지향을 하고 서울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의제형 아이디어 발굴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선정 후에 선정해서 그치고 사업비나 뭐 상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솔루션 개발에 대한 지원과 인큐베이팅까지.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가 창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그것들이 가능하게 하고, 아이디어 중에서 또 정책으로 제안이 필요한 것들은 정책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거 관련된 후속 지원들을 좀 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 개발 단계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이후에 델에서도 하고 있는 이제 DSIC라고 하는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크라우드 펀딩을 저희 대회에 이어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회 종료 후에도 이 서울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38개 팀에 대해서는 후속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대회 관련해서 영국의 영파운데이션에서도 그 사회혁신 컴피티션 분야의 사례로 저희가 등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아마 유럽연합 집행위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식의 좀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들이 이제 주요 성과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아이디어 대회에 대한 경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그 시민의 아이디어가 서울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여럿이 함께 만들어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럿이 함께하는 경제, 사회적 경제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저희가 자랑만 한 것 같은데요. 물론 한계도 많았고요. 잘못한 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해 대회여서 좀 그랬던 부분이 많았는데, 앞으로 여럿이 함께 더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니까요. 앞으로 많이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시간이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함께하는 위키토크 희망서울 시간입니다. 오늘 대화에는 이제 그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 시민 패널 분들도 함께 하실 거거든요. 앞단에 이렇게 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좀 응원의 박수로 좀 모셔보도록 할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나와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패널로 함께 해주실 분들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 여성민우회 생협연합회 회장이셨고요. 지금은 도봉구에서 마을기업 인큐베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저희 김현순 회장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 2012 서울 사회적 신기업으로 선정되셨던 청년사회적 기업 트리플래닛 김영수 대표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는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네, 올해 설립된, 네, 노원구의 협동조합 북카페 강경표 감사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장 상석에 앉아 계신 주인공 박원순 시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만난 지 한 5분 됐죠. 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좀 긴장되시기도 하고 오늘 좀 그 여러 생각들을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간단한 소회와 함께 좀 각자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김영수 대표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트리플래닛은 스마트폰으로 나무를 심으면 실제로 나무를 심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50만 명의 사람들이 23만 그루의 나무를 실제로 심었습니다. 저희가 심는 곳으로는 뭐 서울,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인도네시아 이런 전 세계적으로 나무를 심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서 현재 혁신형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서울시와도 굉장히 긴밀하게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강경표 감사님. 네. 이렇게 조명과 이렇게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인데, 이거 협동조합 참 잘했구나. 이거 해볼만 하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북카페 1호로 협동조합을 좀 신고를 좀 했고요. 사실 좀 역사적으로는 공동육아로부터 시작된 단위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말씀 나누면서 더 저희의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처음이라 이렇게 실수도 많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순 회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김연순입니다. 저는 그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그 생협 활동을 20년 조금 넘게 활동을 하고요. 한 2주 전에 그 생협연합회 회장 마치고 다시 평조합원으로 돌아와서 제가 임기 마치면 꼭 동네에서 작은 협동조합들 만드는 거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요. 마침 서울시에서는 그 마을기업 인큐베이터라는 제도를 두어서 거기에 지원해서 지금은 도봉 지역에서 마을기업 인큐베이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님. 네. 네, 너무 다들 반갑습니다. 아까 이렇게 저는 화면에 나온 여러 이 아이디어와 사례들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참, 뭐랄까, 여러분 지금 봄이 되니까 그냥 온 대지에서 만물이 막 솟아나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10개 기업 또 아까 38개를 넘어서서 응모했다고 하는 그분들 전부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마음 저희가 잘 받아 적어 놓고, 네, 상기시켜 드리고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요, 여기 계신 세 분도 세 분인데, 일반 시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신 것도 많고,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하시는 주제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고민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서 돌직구 질문을 저희가 시장님을 비롯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당동에 살고 있는 대학생 김선재라고 합니다. 최근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도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와닿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생생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다. 도대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얘기가 많은데 이걸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지 가장 전문가이신 저희 먼저 박원순 시장님께 돌직구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순서가 있으니까요. 네. 아니, 어려운 거를 나한테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요새 마을 기업이라고 있었고 또 뭐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뭐 사회적 그걸 이제 또 요새 협동조합 그리고 그걸 포괄해서 사회적 경제라 그러더니 또 어디 가니까 사회 연대 경제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쓰더라고요. 사회 연대 경제 장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굉장히 좀 뒤죽박죽 쓰이는 측면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뭐 저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이렇게 통일하면 어떨까 싶고요. 물론 다 각자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그건 또 쓰도록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기존의 이제 일반 기업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벌 목적으로만 해왔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비영리 목적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사회가 그 요구하는 어떤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요새 양극화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범죄 문제도 있죠. 자살 문제도 있죠. 도시 안전의 문제도 있죠. 또 워낙 지금 뭐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심지어는 뭐 세계적 규모에서 가난한 나라를 또 도와야 되는 이런 여러 요구들에 부응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렇지만 또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돈도 좀 벌고 좀이 아니고 많이 벌 수 있으면 좋죠.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추상적인 이런 개념 규정보다는 뭐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협동조합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죠. 그게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합원들이 다 주인이잖아요. 예컨대 제가 운영했던 아름다운 가게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게 주인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물론 설립자였어요. 근데 제가 떠나니까 뭐 주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 연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달라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 아마 기업의 가치로 따지면 지금 수백억 넘을 텐데 주인이 없잖아요. 모두를 위한 것이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의 다 주인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걸 함께 도와주신 모든 시민들이 주인이고 그러니까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 맞나요? 저기 고수들이 다 저기 앉아 있는데. 네, 제아의 고수들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한 70% 맞으신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아까 질문하신 대학생분과 같은 나이대이시고. 네, 맞습니다. 직접 또 창업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그 시장님 말씀해주신 개념에 좀 동일하시나요? 네, 어떠세요? 저도 동의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한 지 한 이제 3년 이제 아직 덜 되었는데, 원래는 환경 다큐멘터리를 찍던 감독을 했었습니다.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었고,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했었어요. 그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다큐멘터리를 만들다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상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을 만듦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여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창업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업으로 왔는데 저도 처음에는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경제다 이런 부분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문제의식, 환경을 개선시키겠다라는 문제의식의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화됐던 것 같고요. 꽤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벤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돈이 목적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사회적 기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으로 기업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 같고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저는 아직 나무를 가장 사랑합니다. 여자친구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무를 가장 사랑해요. 그런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꽤 많은 분들이 벤처도 망하는데 사회적 기업은 더 망할 확률이 높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돈도 벌어야 되고 좋은 일도 해야 되고 이거 너희들 어떻게 다 할래? 라고 하는데 젊기 때문에 2배로 뛰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희 트리플래닛과 저희 파트너사들도 지금 평균 연령이 28세고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작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한 20억 원 정도를 매출을 발생했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그 초기에 이렇게 젊은 아주 어린 친구들이 만들어내기에는 꽤 잘한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더 많은 대학생들, 더 많은 청년들이 열정을 뿜을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경제에 많이 뛰어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시네요, 진짜. 예, 그리고 저희 김현수 회장님께서는 이제 사회운동도 하셨고, 그리고 생협연합회에도 계셨고, 또 다시 또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굉장히 저는 감동받았거든요. 사실 그 결정 들었을 때.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데, 남다르게 좀 갖고 계신 철학이나 개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저는 특히 이제 협동조합에서 몸담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그 존재 이유가 그렇거든요. 원래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혹은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사업화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흔히 자본주의 경제의 그 대부분 차지하는 주식회사들이 잉여가 났을 때는 그 주식 수만큼 이익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협동조합들은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1인 1표이고 또 거기서 잉여가 나오면 조합원들의 교육이나 혹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활동들로 하는 것이 또 그 일반 그 자본주의 경제하고는 차별점이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그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한 이제 제가 그 활동했던 여성민의 생활소비자협동조합은 24년째 되고 있는데 거기서 쭉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들 성장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되게 많이 배웠다라는 생각하고요. 또 지금 이제 그 연합회의 임기를 마치고 제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또 다른 사람들, 지역 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필요를 이제는 협동을 통해서 협동조합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수많은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목이 쉴 정도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은 좀 이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막 시작하셨잖아요. 예. 또 남다른 좀 고민도 있으실 것 같고 많은 개념이 아마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총회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조합원들과 나눈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대표님. 여기 오면서 그냥 승낙을 하고 이 사회적 경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나서 이거 괜히 왔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저희는 그 노원 지역에서 공동육아를 실제로 한 97년부터 시작을 좀 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졸업을 하고 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쪽 이렇게 막 이렇게 초등학교 찾아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 마을을 만들겠다고는 하는데 마을은 만들어지지 않는, 일구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다가 이제 방과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간이 일정하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는,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그 마을에서 어떤 역할들을 좀 해볼까 하다가 제일 좋은 게 책이라는 매개가 있겠다. 그래서 마을 도서관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마을 도서관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돈으로 이렇게 어쨌든 도서관도 만들고 뭐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제 북카페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 기업으로 좀 선정이 돼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상당한 갈등들이,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됐고, 그 갈등 속에서 사실은 지금도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껴지는 거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사회적 경제가 뭘까라기엔 너무 어렵고,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협력해서 무언가를 상상해서 만들어가는 것. 이런 형태에서 이제 경제들이 이렇게 창출되고 그것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는 게 우리로서 제가 느껴지는 이 사회적 경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정의이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사회적 경제가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한번 또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영상으로 같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포구 망원동에 살고 있는 라현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공동육아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네, 또 들어보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공동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관심은 많은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반신반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기존에 요즘은 이제 영리기업에서 하는 어린이집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 뭐 질 좋은 서비스나 양심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나름 그 이제 영리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건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질문은 이제 워킹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 공동육아에 대해서 아무래도 김현순 회장님이 가장 좀 많은 조언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회적 경제 조직하고 영리 기업이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그런 좀 궁금증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애기를 키운 지는 한참 됐고요. 예. 근데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 생협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전에는 다 우리가 아기들을 키울 때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뭐 이모도 키워주고 고모도 키워주고 할머니도 키워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핵 가족화되다 보니까 보통 아기 엄마 혼자서 아기를 키워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뭐냐면 아기가 아플 때 약을 먹여야 되는지 그냥 스스로 이기게 놔둬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보채고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거예요. 엄마 훈련을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가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각각 그 작은 아파트 단지에 그 방방이 하나씩 갖추어서 고립되어서 아기를 키우면 이 엄마한테도 정신건강에 너무 안 좋고, 그리고 하루 종일 아기를 본다는 것이, 혼자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최근에 주부 우울증 이런 거 많이 문제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들, 공통의 어려움들을 같이 묶어서 한 공간에서 같이 의견을 나누어주고 조언을 구한다면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하여튼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 맨날 자라나는 아이들 옷 같은 것도 서로 바꿔 입히고, 그다음에 아플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너무너무 절실한 필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보낼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소비자로서, 학부모로서 보내는 거잖아요. 물론 운영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 또 교육 방침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혹은 적극적으로 관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엄마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어린이집 아니면 공동 타가방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면, 현재 저희는 그런 모임이 하나 있거든요. 육아 놀이터 다행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다행은 엄마와 아이가 다 행복하다라는 뜻도 있고 행복이 많다라는 뜻도 있고, 이런 공간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행이라는 모임에서는 서로가 조금 더 먼저 아이를 키우는 경험도 서로 들려주고,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것들에 다 일일이 다 관여하면서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점이 어디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하고는 다른 점이겠죠. 네. 그렇군요. 시장님, 특히 또 이런 보육 문제 서울 시민들이 고민 많으시고 해서 많이 또 청책 워크숍도 하시고 해법도 고민하신 걸로 아는데요. 한 말씀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에는 이제 보육에 관해서 어린이집의 형태가 여러 개거든요. 우선 서울형 어린이집이라 그래서 일반 민간 어린이집이죠. 거기는 이제 아까 질문하신 분 말씀처럼 영리적인 곳이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자기가 투자를 해서 어린이집을 만들고, 그리고 동네 아이들 모집해서 이렇게 비용을 받고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그분들 중에서도 뭐 어린이들이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좋은 사례들도 많지만, 또 가끔은 언론에 보듯이 막 사고도 나잖아요. 뭘 떼먹기도 하고 또 어린이를 좀 잘못 다뤄서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리가 끼면 아무래도 조금, 물론 뭐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동시에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지금 어린이집 하나 지으려면 뭐 30억에서 한 50억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한 100개 이상을 지었고요.
그래서 한 1,00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또 그렇게 짓고 있거든요. 근데 국공립을 아무리 지어도 지금 전체 어린이를 우리가 다 아우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형태는 사실 공동육아, 말하자면 협동조합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유창복 선생님 계시지만 승리산 이 마을도 결국은 공동육아로부터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의 어떤 성장에 만큼 그 좋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게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그 볼로냐라는 이태리 협동조합의 도시라는 데를 가보니까 카디아이라고 하는 노동자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육교사를 하시다가 이분들이 해고되신 분들인데요. 자기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을 막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주인의식이 있잖아요. 자기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있는 분들이어서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국공립,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국공립인데 이 국립어린이집이 오히려 여기서부터 많이 배우거나 여기다 위탁을 하는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일자리 그러는데요. 저는 정말 우리 좋은 여성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어린이집 지금부터 시작하자 하면 물론 뭐 공간이나 돈은 문제지만 그런 거야. 그런데 잘하는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서울시가 공공의 자원을 밀어들여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걸 뭐 어디 맡기려고 해도 사실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만큼 아주 열정과 전문성과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육아 문제 또 보육 문제에 있어서도 함께 할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디아이처럼 그런 사례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네요. 다행이라는 그 참 명칭이 와닿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다음 질문 또 들어보면서 이제 다른 주제 얘기 폭넓게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영상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 사회적 교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부 지원금을 받아 현재 운행 중입니다. 지원을 받으면 좀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끔은 제약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정책이 정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인지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 해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드디어 돌직구 질문이 나왔네요, 시장님. 네,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같은 상황에 계시는 저희 마을 북카페를 하시는 강경표 선생님의 좀 말씀을 함께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 두 번째 질문에 저는 또 관심이 있었는데 공동육아를 해서 우선 그 말씀 좀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요. 네. 이제 말씀 중에 공동육아에 제가 지금 8년째입니다. 뭐 거의 10년째를 채울 것 같은데요. 근데 느끼면서 중요한 거는 공동육아는 가지는 게 부모가 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먹거리, 뭐 자연과 관련된 체험 이걸로만 아이를 보낼 수는 있는데 그럼 부모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공동육아는 부모가 들어가서 같이 일구다 보니 부모가 큰다는. 그래서 이번 졸업식에도 우리 한 아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졸업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동육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표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북카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워요. 이게 매출도 잘 안 나고 생각보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생각했어요. 이러고 하면 이렇게 모이겠지라고 했는데 경제라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실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직 상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행정적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주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버거움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걸 왜 했을까? 돈을 왜 받았을까? 뭐 그런 생각. 회계 처리가 공무원의 회계 처리를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게. 느끼시죠? 돈 받으시는 분들. 저쪽에서 막 웅성웅성 하는데. 예. 돈 함부로 받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절실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똑같은 공무원의 그 예산의 회계 영역을 똑같이 사회적 기업한테도 요구하고 있는 게 이게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좀 간소화가 필요하겠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 공간의 문제가 참 되게 절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수락산 자락 바로 밑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상가 건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임대료도 비싸고 대여료도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감히 뭔가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참 이 공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이렇게 구나 시나 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하실 말씀 없으시다더니 예. 뭐 엄청 준비해 오셨던 것 같아요. 저희 그 김영수 대표님은 또 그 뭐 다양한 이 공모전도 아마 해보셨을 것 같고 네. 지난해 또 혁신형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셨잖아요. 네. 또 같은 뭐 문제의식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업 같은 경우는 지금 세상에서 나무만 심기만 하는 기업은 없죠. 심어서 그걸 베서 이제 뭐 제품을 만들든지 하는 기업은 있는데 저희처럼 나무를 심기만 하는 기업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했을 때 이제 서울시랑 이제 굉장히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혁신형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게 메모리얼 트리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서울시에 나무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것들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거기에 나무가 필요합니다. 참여하세요. 여기에 나무를 심어주세요. 라는 어떠한 웹사이트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부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거는 서울시에 나무가 심어야 될 수십 개의 부지를 지도에다가 표시해두고 그러고 여기에 몇 그루가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참여가 기업이 됐든 시민이 됐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나무가 심어지면은 그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웹사이트, 웹 서비스를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 안에 저희가 단순한 웹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으로 참여하고 싶으면 게임으로, 그리고 웹 서비스로 참여하고 싶으면 웹 서비스로,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 신화나 이런 2NE1 이런 연예인들 팬클럽들까지 최근에 나무를 심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강남에 심었던 신화 숲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찾아오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찾아오고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최근엔 거기가 관광지가 돼가지고요. 관광 그런 상품이 생길 정도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파출소에 계신 경사분이 너무 그 소개를 많이 해달라고 온다. 그런데 자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여기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는데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고 처음 만들 때는 이제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는 쓰레기 버리고 가지 않을까 아니면 해코지 않을까를 고민했었는데 실제로는 쓰레기를 주워가고요. 여기는 자기 오빠들 나무니까 오빠들 숲이니까 관리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부지를 받았었고 그 부지에다가 나무를 심는 사업,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부지들이 나올 텐데 뭐 용산 미군부지나 아니면 경의선 보건부지 이런 부지들이 나올 텐데 이런 부지를 시민들이 참여해서 숲을 만든다면은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더 멋진 공원이 만들어질 테고 뉴욕시보다 더 멋진 서울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시죠. 땅은 얼마든지 대드릴게. 나무 심을 곳이 너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정부로부터 뭐 서울시 포함해서요 돈을 받는 것은 그게 아주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독약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뭘 혼자서 잘할 수 있는데 돈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돼 있죠. 본래 저도 옛날에 NGO 했던 사람이거든요. 돈 받아 보니까 너무 간섭도 많고 뭐 괜히 플랜카드 걸어갖고 일부러 사진 찍고 정보로 제출해야 되니까 그죠? 또 뭐 좀 이렇게 영수증을 이렇게 그 강사를 이렇게 시켰는데 강사로 온 분한테 사실은 그분이 아유 뭐 가난한 단체 무슨 돈을 받아가냐 두고 갔는데 준 것처럼 영수증도 만들고 위법 아닌가요? 예? 예. 아니 그래서 나는 안 했다고. 정말 이렇게 돈 받는 게 꼭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근데 그 대신 서울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김태희 과장님,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네, 네. 2초 후에 대답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요, 이게 어쨌든 또 감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바꿀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에도 그 비영리 단체를 법인으로 등록하는 걸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갖고 MPO법
법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법인 자격을 쉽게 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뭐 강구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근데 서울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눈만 똑바로 뜨고 다니시면요. 아까 공간 말씀하셨죠? 공간도 곳곳에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저도 드리고 싶어도 내가 어디 있는지 다 몰라요. 서울시 저기를. 그 다음에 또, 예컨대 제가 이제 청년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센터 이런 데를 가보니까 학용품이나 이런 걸 교구자재를 만드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 젊은 청년들이. 근데 그거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드리는 게 우리가 서울시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통상진흥원인가요? 그죠? SBA라고 하는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물건만 만들기만 해라. 우리가 다 팔아드린다. 이런 원칙으로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금 어린이 교구자재 만드는 그런 아주 물건이 괜찮으면 우리가 근데 어린이 대공원 같은데 거기다가 쭉 가게를 만들어줘라 내가. 왜냐면 그 어린이들이 엄청 오잖아요. 그리고 지하철에 여러 쓸 수 있는 공간의 30%는 공공에 내놓기로 이미 이렇게 했어요. 물론 그게 이제 가격이 좀 충분치 않았다고 지난번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구매라고 해서 작년에 그 중소기업,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이런 쪽으로 해서 3조 한 4천억 정도를 공공구매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입을 좀 벌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단순히 이렇게 보조금 받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서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새 지금 광고가 나가 있죠. 여러분들이 광고해야 되잖아요. 서울시는 광고할 곳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하철, 전광판, 버스 이런데. 그래서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30군데인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요. 서울 시내 한 3,000군데씩 다 광고를 해준 거예요. 지하철 딱 타면 왜 손잡이 갖고 이렇게 내리는 데 있죠? 출입구. 거기 위에 이렇게 이런 데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게 좋다고 생각이 되면요. 이런 서울시가 갖고 있는 아주 방대한 자원을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요구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가 굉장히 큰 도시이다 보니까 또 공무원 분들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또 미처 못 챙기시는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 경제 특성상 또 저희 시민분들께서 주체적으로 또 협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각자 할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각각 이제 민간 영역이든 아니면 정부 지자체든 어떤 걸 좀 유념하고 서로에게 좀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으시면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저희 김현순 회장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뭐든지 어떤 사업이든 성공을 하려면 개개인의 욕구와 사회적인 필요가 딱 맞아 떨어져야 성공을 한다고 해요. 소비자 생협이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일반 5명만 모으면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잖아요. 법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많이 관심들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만났던 어떤 팀에서는 이제 장애인과 그 부모들이 모여서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들이 이것을 하기 이전에는 지금 장애아도 아니죠. 26살 된 장애인들이 어디서 이제 추천하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는데 월급이 7만 원밖에 안 됐대요. 나사 돌리는 일. 근데 거기에서 4만 원은 식대고 3만 원은 또 교육비로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손에는 다 쇠독이 올라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본 부모들이 도저히 그런 상태는 못 견디겠다 싶어서 이 엄마들이 공동으로 1,000만 원씩 출자를 해서 카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오로지 엄마들은 다 부모수 자원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만 거기서 그 일을 하면서 그 60만 원씩 월급을 받아갔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까지 행안부 마을기업으로 지원을 받았고, 이제 2년간 지원을 받아서 끝나서 올해는 아무 지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들의 인건비를 30만 원으로 줄여서 지금 6명한테 나눠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건물주가 올해까지만 공간을 싸게 임대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가라, 올해 연말까지 나가라, 이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서울시 마을기업이 공간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또 동네에 보니까 택배 하시는 아저씨들이 한 모인 그룹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한 1년 전쯤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받은 그 대표자가 이들의 임금하고 퇴직금을 들고 날른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와야 될 지경에 몇 분들은 끝까지 남아서 우리가 이런 걸 협동조합을 한번 운영해보자. 지원이 있으면 좋지만 지원이 없어도 이건 꼭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고, 더디 가더라도 좀 천천히 협동조합을 준비해가면서 이분들도 이제 앞으로 해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 그 서울시에다 바라고 싶은 것은요, 시장님.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협동조합을 어디 가나 지금 협동조합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협동조합이 대세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그것을 하면 무슨 지원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협동조합이라 해서 특별히 지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협동조합을 시에서 몇 년도까지 몇 개를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협동조합의 가치와 철학,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그런 곳이 되려면 더디 가더라도, 숫자가 적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목표치를 높게 갖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김영수 대표님,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는데, 제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있던 친구들 중에 그때 창업을 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친구들을 유심히 보면은, 돈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어 하거나 이런 친구들보다는, 철학이 있는 친구들이 아직까지 계속, 끝까지 해낸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끈질긴가,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그 창업 총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세계 소셜 벤처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대회가 있어요. GSVC라고. 거기서 저희가 상을 받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에서 가장 탑인 친구들은 컨설팅 펌이나 어디 대기업이나 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에 뛰어든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거나 아니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거죠. 저는 이미 흐름은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실패가 왔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저는 청년들이 굉장히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이런 시나 이런 국가나 이런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이런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은 미국이 벤처 붐으로 인해서 계속 지속 가능하듯이, 이스라엘이 벤처, 작은 회사들이 그런 강력하게 있듯이 한국이나 서울도 그러한 회사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저희 강 대표님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기 지금 마무리 짧게 해달라고 그래서요. 아, 네. 예. 저는 자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하죠. 그 다음에 방과후를 하죠. 노원골 사람들 협동조합에 있죠. 북카페 협동조합이 있죠. 의료생활 협동조합에 가입해 있죠. 통신협에 가입해 있죠. 그 다음에 모임이 있으면 행복도시락 가지고 하죠. 뭐냐면 저는 자기로부터 이러한 변화들이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가 판을 벌렸잖아요. 이 판은 이제 서로 모두가 함께 와서 춤추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것을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박원순 시장님 이하 패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해 주시죠. 네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한 15분 정도 그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